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아, 오늘은 제가 이거 좀 마스크가 좀 답답하네. 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어 던질지. 저도 이걸 편하자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봄의 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저번 주에 좀 설명을 내가 좀 오늘 주제에 한 반 정도까지 좀 유독 설명한 게 좀 있더라고. 해서 오늘은 막 굳이 어렵게 가진 않고 한 구절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갈 거야. 왜냐면 이제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하고 제 영상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강의나 학습을 하려고 영상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물론 이제 순차적이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것도, 제가 이 영상이나 강의 영상은 과거부터 하나하나가 이제 딱딱딱딱 책이 틀린 게 아니라 이어져 오기 때문에 제 영상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이 영상만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야. 해서 그냥 영상을 중간중간에 보거나 혹은 갑자기 보는 분들은 정말로 학습을 제대로 할 거면 제가 처음부터 올려놨던 거, 이제 궁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 궁통의 첫 페이지부터 봄의 목부터 시작하는 요 구절에 있어서 학습을 하면서 좀 들어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일단 들어가자고요. 오늘 이제 뭘 할 거냐, 요거를 할 건데, 매 영상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한자를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뜻풀이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줄 거야. 한자 몰라도 된다 했어. 명리 공부하는데 한자 몰라도 돼. 알겠죠? 단순히 그거에 있어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돼요. 해서 들어가자고. 희목생부, 불이과왕, 왕즉화염 욕수기제라 그래. 일단 뭐 욕수기제랑 왕즉 이거 빼고 위에 거부터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저번 주에 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뭐 상세히는 설명 안 할 거야.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자고. 희목생부, 불이 과왕, 목이 화를 돕는 것은 기뻐하니, 목이 화를 돕는 것은 기뻐하니, 목이 지나치게 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목이 화를 돕는 건 뭐라 했어?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생화, 내가 목생화는 뭐라고 했죠? 가불목이 정화를 도울 때 목생화라는 거야. 가불목이 정화를 도울 때. 태양은 가불목 가지고 생조를 못 한다 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목이 너무 지나치게 될 경우, 목이 화를 태우는 형상이 아니라 목이 화를 극하는 형상으로 드러나니 너무 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저번 시간에 충분히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거에 모르는 분들은 그냥 전 영상을 보고 오면 좀 될 거야. 하고 오늘 수업도 아까 전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차근차근 편으로 보면서 학습을 좀 해오자고요. 내가 이거 매 영상마다 이 설명하는 거 별로 짧아. 몇 분 안 돼. 뭐 잡단 소리가 좀 많아서 그러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빼고 지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뭐 할 거냐, 왕즉화염 욕수기제라 그래. 왕즉화염 욕수기제. 요 말은 뭐냐, 왕하면 화염하게 되는 것이니 수와 기제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왕하면. 우리 방금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처음에 희목생부 요 부분에 요 구절이 이어지는 구절이라고. 이어지는 구절. 처음에 오늘은 지금도 그러지만 저번 주부터 봄의 화를 설명하고 있죠. 봄의 화 입장에서 목이 화를 돕는지 기뻐한다 하고, 목이 왕하면 안 된다 하고 바로 왕즉화염 욕수기제라 그래. 그러니 왕하면 화염하니, 뭐가 왕하면? 목이 왕하면 화염하게 되는 것이니, 목이 왕하면 화염하게 되는 것이니 수와 기제하여야 한다. 수와 기제하여야 한다. 이 기제라는 뭐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야? 화 입장에서는 목이 왕하면 화염하게 되니 수와 기제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해서 이 말은 뭐냐? 내가 목생화는 내가 저번 주에 뭐가 한다 했죠? 가불목이 정화를 태울 때 목생화. 근데 이 봄에 태어난 이 정화가 가불목의 조력을 아무리 받고 헐헐 타오른다고 할지언정 월지, 인월과 묘월에 자체적으로 월지의 계절로 들고 있는 거는 계절이 뜨겁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야. 지금 그냥 2월이잖아. 2월 지금 맞나? 2월? 2월 맞죠? 인월이니까. 인월과 묘월에 모닥불 아무리 많이 피워봐야 날씨가 서늘함이나 추운 기운을 가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에서 언급을 하는 건 뭐냐? 이 정화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병화의 입장을 언급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화에 대해서 공통해서 설명할 때 이 정한지, 병한지에 대한 구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간다 했어. 그래서 오늘의 봄의 화는 정화가 아니라 봄의 병화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병화의 입장. 알겠죠? 하고 이 개념 가지고 일단 들어가자고. 일단 이러면 지워지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야. 하지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좀 설명을 들어가자고. 알겠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봄의 화 입장에서 목이 왕하면 화염하게 되는 것이니 수와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봄의 병화를 얘기한다 했어. 여기다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내가 지금 숨이 차. 지금 여기가 좀 덥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좀 더워가지고 좀 숨이 좀 가파를 수가 있어 좀. 나 담배도 지금 안 피고 들어왔는데 담배를 내가 안 피고 시작했구나. 근데도 좀 이렇게 숨이 가파르네.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봄에 목을 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인월과 묘월. 인월은 겨울을 막 지나온 계절이기 때문에 아직 겨울의 한기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월지 자체가 인월로 들어가면 아직은 추운 기운이 남아있다 했어요. 반면 묘월까지도 아직은 겨울의 한기권이 다소 남아있긴 해. 하지만 요때 인월에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의 기운은 그냥 요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묘월에는 당연히 계절이 지나갔으니 겨울의 한기나 모습이나 수분 기운이나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땅에 얼어붙어 있는 혹은 존재하고 있는 물길이나 이런 거는 인월에 비해서 묘월은 월지 자체적으로 다소 인월에 비해서 묘월이 부족은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면 돼.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와서 뭔 말이냐. 봄에 목이 왕하면 화염한다 했죠. 화염한다고. 내가 정화가 아니라 병화 입장이라 했어. 그래서 그냥 예시 명조를 하나 언급을 하자고. 뭘 언급을 할까? 예시 명조니까 참고만 하는 걸로. 여기다 쓰지 말고 가운데 쓰자고. 너무 구석에 썼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영상 보면 알겠지만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가 좀 불빛이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좀 이걸 피해서 쓰고 싶은데 내가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다 일단 쓰자고요. 예시 명조니까 언급만. 내가 언급을 했죠. 인월보다 묘월은 한기나 추운 기운이 월지 자체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적다 했어요. 목이 왕하면이잖아. 지금 2월이란 말이야. 밖에 보면 나무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상해. 대머리라고, 대머리. 새싹도 제대로 안 펴있고 좀 대머리. 뭐 생생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이제는 뭐 인월 막 들어왔죠. 근데 묘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새싹이 돋아 있겠지. 3월이나 뭐나 이런 게 나무의 이런 모습들이 다소 돋아져 있겠지만 봄에 병화가 뜬과 동시에 만물에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을목에 해당되는 애들도 꽃이나 잡초 이런 형태가 왕상해질 테고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목 입장, 갑인 입장, 갑목 입장에서도 성장을 할 테고. 근데 얘네들은 성장할 때 이 병화가 계절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한기와 공기 중의 수분, 땅에 있는 물길, 얼어붙어 있는 물길을 서서히 하늘에서는 제어해준과 동시에 이슬도 맺게 하고 땅에 얼어붙어 있는 차가운 기운도 녹여주면서 수분을 머금게 하겠지. 그러면 요 놈도 성장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계절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수분 기운은 빠지게 돼요. 그러니 뭐냐, 여기서는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화염해진다 그랬거든. 근데 이 화염보다는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수기가 다소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럴 때는 너무 목의 기세.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지 자체로 들고 있는 요 물길의 질량이나 크기나 뭐라고 해야 돼? 양은 동일할 텐데 목이 너무 많으면 어때? 요거를 얘도 빨아먹을 테고 얘도 빨아먹을 테고 얘도 다 빨아먹으니까 목이 왕성해지면 왕성해지는 만큼 당연히 원국 자체적인 계절 자체는 당연히 화의 기운이 올라가는가 동시에 수의 기운이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돼. 알겠죠? 이런 개념으로. 봄에 이 병화나 아무리 태양이라고 할지언정
계절 자체를 뜨겁게 만들 수는 없어. 2, 3월에 아무리 씨발 태양이 떠봐. 여름처럼 더울 수가 없다고. 또한 아까 설명했죠. 정화라는 애를 아무리 씨발 태워봐야 계절 자체가 뜨거워지거나 화염해지진 않아. 단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가불목이 땅에 있는 수분과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이런 물의 양을 많이 빨아 먹으면 먹을수록 당연히 수의 기운은 떨어지니 건조하거나 뭐 흔히 말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좀 여성분들 막 건조하고 뭐하고 약간 트고 막 그런 느낌으로 본다고 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해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단순히 아까 전에 그 설명한 왕즉 화염 욕수 기제. 목이 봄화 입장에서 목이 왕하게 되면, 목이 왕하면 화염하게 되는 것이니 수화 기제하여야 한다라 그래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이해를 하면 목이 화를 생하니까 화가 뜨거워져서 원곡이 단순히 뜨거워진다, 더워진다, 화염해진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이렇게 사줘보면 얼마나 쉽겠어. 단순하고 그잖아. 너도 나도 다 사줘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보지 말고 자연적이게 병화가 묘월에 양력 3월 정도 묘월에 드러나게 되면 월지 자체로 들고 있는 수분 기운, 공기 중에 계속 같은 말이에요. 공기 중에 땅속에 있는 수분을 제어함과 동시에 목이 태양의 빛을 보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과 동시에 월제 가지고 있는 수분을 머금고 성장을 부엌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월지에 들고 있는 수분은 당연히 빨리게 돼. 그러면 당연히 수의 균형이 다소 너무 과하게 빨려버리니 화의 기운이 다소 수화기제, 수나 화의 균형, 조화가 기제라는 말이 좋아요. 조화가 안 맞아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지만 요럴 때는 원국에 적당한, 예를 들어서 축중에 개수 정도는 드러나는 거는 귀하게 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좀 잡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 봄에 화가 아무리 백날 쌍병화가 뜨든 병정화가 뜨든 절대 더울 수가 없어. 알겠죠? 똑같다고. 여름에 태양이나 정화는 뜨거울 수 있어. 아지랑에 피고 뭐 할 수도 있어. 여름에 아무리 비가 쏟아지는 나발이다 하더라도 계절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겨울도 마찬가지야. 겨울에 아무리 태양이 많이 떠봐야 그 추운 겨울날에 추운 기운은 없앨 수가 없다고 하니, 그래 정말 진짜 말 같지 않는 소리로 내가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봄에 가불목이 정화를 태우는 것만 가능하다 했죠. 병화를 안 태운다고. 그래 1000번, 100번, 수만 번, 수억 번을 내가 양보를 해서 가불목이 병화를 태운다고 내가 봐줄게. 그래도 이 병화는 봄이라는 계절 자체에는 절대적으로 흔히 말하는 신강할 수가 없다고.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겨울의 병화보다는 한 욕지 정도, 생욕, 진기, 에너지가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월의 병화가 화가 생하기 시작해서 묘월에는 욕지 정도, 관대지 정도나 록지 정도는 올라와야 병화의 빛도 온화함이야 보는 거지. 봄에 태양이 어찌 뜨겁게 작동을 할 수 있냐 그거야. 정말 당연한 이치야. 여러분들 인생을 몇 년 살았어? 최소 뭐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몇십 년을 일단 살았잖아. 봄의 병화가 태양이 떠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봄이라는 계절을 넘어설 정도로 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알겠죠? 없다고. 물론 이제 봄의 이상기온 때문에 뭐 때문에 덥네 와네 여름이 빨리 찾아왔네 하더라도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바뀔 수가. 그러니까 제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본 개념,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 왕즉 화염. 목이 왕하면 화염하니. 목이 왕하면 왜 화염해지냐고. 화가 왜 균형이 깨지냐고. 왜? 당연히 계절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수분 기운이 병화가 뜨게 되면 조절함과 동시에 이 가불목이 이제 태양도 떴구나. 나도 이제 좀 성장해볼까 하면서 겨울 동안에 있었던 요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하니 요 수가 균형이 다소 깨지게 되겠죠. 나 혼자만 먹으면 돼. 나 혼자 먹으면 적당하잖아. 근데 나도 먹고 다른 놈도 먹고
요놈 많은 이런 나무들이 먹게 되면 당연히 봄이라는 계절로 들고 있는 이 수에 대한 거는 빠지게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 화와 수와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단순한 거야. 근데 그냥 목이 왕하면 화를 태우니 뜨겁네, 조열하네, 덥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잡고 들어가야 돼. 이걸 못 잡고 들어가면 명리는 그냥 포기해. 포기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절대 가리키는 애들이 없어. 다른 데 가봐. 그냥 가불목에 병화 뜨든 정화 뜨든 병화도 태우고 정화도 태우고 뜨겁네 뭐하네 하는데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씨발 이 병화가 사시사철 그런 가불목을 보면 다 뜨겁게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라고. 알겠죠? 정말 자연적인 그대로의 이치잖아. 농사기법이. 우리가 이 계절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살아왔어. 그잖아. 그죠? 정말 답답하게 하지 말고 나는 참 이게 이상한 게 그래. 나 여기 혼자 있거든. 혼자 있단 말이야.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영상 속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막 이상한 말도 안 들려. 나는. 당연히 안 들리지. 근데 나는 수업이나 여러 이 명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던 인생. 특히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게 내 귀에는 다 들려. 응? 그 뭐야 노이로제라 그런가? 로이로제 뭐 몰라.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막 그냥 들린다고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아. 그냥 봄에 목이 왕해서 병화로 태워서 조열하다라고 끝내면 나도 좋지. 그러고 맞으면 현장에서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아니라고. 알겠죠? 물론 이렇게 뭐 연간의 을목과 연지를 빼고 연지는 그냥 없는 걸로 의미를 잡고 묘월에 연간의 을목을 띄우고 병인일주에 시간에 간목을 띄운 와중에 연지나 월간이나 시지나 아무것도 없다는 조건 하에 임의로 넣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다소 좀 건조하고 조금 화의 균형, 수의 균형이 다소 부족하고 수화 교전이 깨져 있다라고 봐주긴 해요. 하지만 정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불목이 병화를 태워서 조열하네, 뭐하네, 저 안에는. 정말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 정말로 여러분들. 뭐 산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나무가 너무 빽빽히 이렇게 박혀있고 서있고 이러다 보면 태양이 뜨더라도 땅속에 있는 혹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너무 빨아들이면 당연히 건조해진다고. 건조해지기 시작해. 물론 봄이라는 거는 극음에서 극양으로 나아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막 가을이나 겨울 넘어가는 이런 건조할 때랑은 전정기가 좀 덜 나긴 하지만 너무 건조해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건조해지니까 약간 뭐 피부도 좀 약간 마르게 되고 좀 덥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렇게 봄의 목이 이 봄에 태어나서 병화 입장이든 정화 입장이든 봄의 목이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하는 만큼 이 화라는 게 특히 이 병화라는 게 계절 자체적으로 이제 한기를 조절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에 있는 월령 자체, 월지 자체에 있는 수분 기운을 많이 사용을 하니 당연히 수의 양이 떨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조금 조열해진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모호해. 그냥 좀 건조해진다. 좀 푸석해진다. 좀 그런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하고 목생화라는 거는 내가 가불목이 목생화라는 거는 뭐 이게 뭐 작게 써가지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묘월에 태어난 정화 입장에서 간목을 띄워놓던 뭐 갑신씨라고 하자고. 갑신씨라고 쪼개가 정화를 태운다고 하더라도 이 불씨가 봄에 태어나면 약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 불씨가 살아나봐야 막 이렇게 강하진 않다고. 막 진짜 막 여름처럼 막 이렇게 불이 아지랑이 필 정도로 절대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단순히 모닥불로 이 음간 자체는 이제 새해종한다 해가지고 계절을 얻지 못하면 뿌리를 얻지 못하면 약할 수밖에 없거든. 알겠죠? 깐난 애기에 이제 불씨에 불가한 이게 모닥불로 묘사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걸음마나 이제 조금 식기 정도의 목 다듬이나 하는 정도의 애기 단계를 아무리 성장을 시켜봐야 애기는 애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애기가 주도적인 환경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야.
목이 왕하다라는 거는 수분 기운을 계절 자체를 왕하다라는 거는 목이 잘 성장을 해서 꽃도 피고 뭐 나무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새싹도 피고 막 뭐야 아무튼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에너지, 자연의 인월과 묘월에 겨울에 지나서 가지고 있는 겨울의 기운을 많이 사용해서 좀 수의 기운이 수화교전의 기운이 좀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어긋난다. 가불목이 병정화를 태워서 뜨거진다라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 요거 정말 어디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진짜. 그냥 단순히 가불목이 병정화를 태우니까 뜨겁다 뭐 이런 식밖에 안 해. 왜 사주를 그렇게 보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거 뭔 정신이야 그게. 조금만 생각 좀 하자고 생각 좀. 우리 손주들 얼마나 설명 쉽게 해놨어. 정말 멍청하고 무지하고 이 개념 자체들이 없어서 그래. 개념 자체들이. 아니 계절을 그렇게 많이 겪어왔던 양반들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치적인 당연한 모습도 왜 인지를 못하냐고. 인지를. 우리가 이런 거 못 겪어본 게 아니라고. 응? 못 겪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 이 명리라는 게 막 용신, 억부, 막 격구, 막 그런 막 진짜 막 신화적인 막 그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막 정말 뭐가 막 이 명리가 좀 막 전래동화, 막 역사 막 그런 느낌인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근적인 학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용신 잡아, 뭐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자빠지고, 살다가 씨발 용도 안 받던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런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하니까 뭐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신비로워 보이니까 인간이 친화적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궁통보가 뭐 뭐라 했죠? 농사 짓는 거라 했잖아. 얼마나 친근성이 있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10대, 20대 분들 20대 중반, 30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농사 짓는 게 흔하고 그런 역사도 많이 배웠죠. 그 나이대들은 아무리 학창시절에 다니더라도 농사나 이런 거 역사나 배우면서 많이 봤을 테고 30, 4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부모님 친구분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 위에 사람들은 더 자기 시대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가 농사 이 사회가 끝난 지도 몇 년 안 됐어. 우리나라가. 그죠? 정과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올라오는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40, 5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나라에서 애를 많이 낳자. 애 낳는 게 경제력이다 그랬잖아. 경제력이라고. 농사 짓느니까 남의 새끼들 남의 뭐 사람들 쓰고 돈 나가고 뭐 하니까 새끼 뿡뿡 많이 나와가지고 농사 지어야 그 경제력이 있었잖아. 그렇게 많이 애를 낳았는데 하루아침에 눈 뜨니까 어떻게 됐어? 농사 사회가 그냥 끝나버렸잖아, 그냥. 그게 40, 50대, 뭐 내 나이 때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뭐 7080까지는 좀 그러겠지만, 응? 한 60, 70년대, 이런 사람들 특히. 정말 인간에 가까운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고 이 궁통은 집에서 화분 하나 키우는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적이게. 이 궁통의 세계에서는 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목화토금수 어떤 구조를 잡아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농사 기법을 설명하는 게 가장 쉽거든. 나 똥개로도 그냥 설명해 줄 수 있어. 목의 기점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 몸의 기점으로 봄에는 목이 얼마큼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여름에는 목이 봄에 성장을 시켜서 여름에 말라 죽이지 않고 있는지, 금수로서 이 더운 날에 보존을 잘 하고 있는지, 가을에는 가불목을 봄과 여름에 잘 지켜와서 성장시키고 말라 죽지 않게 해서 가을까지 와서 추수를 해야 되는 거.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밑동이나 나무나 잡초의 그 대가리들은 생명이 다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뿌리를 보호를 시켜줘야 되는, 얼마나 이런 거에 귀기를 나누고 있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돈다고. 겨울에 목의 뿌리를 잘 지켜야 봄에 비로소 목이 적당한 이제 활을 보면서 성장을 하네.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궁통이라는 게 단순해 정말. 그래서 궁통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제 월간 가지고 이제 사주를 이제 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귀기나. 나도 원래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월간의 기준 하기가 가장 많이 봐요. 월간. 나도 사주를 보면 나도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여러분들 초학자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을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내가 선생이니까. 나는 사주를 보더라도 나 그렇게 어렵게 안 봐요, 여러분들. 나는 요새는 그냥 뭐 월간만 기준만 잡고 이게 격국론으로 따지면 신분으로 보면 되거든. 요 정도 신분이면 아무리 지라같아지는 환경이 있더라도 올라가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초학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틀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틀은. 어찌 보면 이제 투닝의 완성은 이제 기본이라 그러잖아. 나는 이제 이런 학문 공부를 이제 다 해놓고 나는 그야말로 이 음양 안에서만 놀아요. 나는 음양 안에. 음양 안에서. 보통 음양이라는 거 이제 수화교전. 음은 이제 수에 해당되고 화에 양에 해당되는데 이 수화교전에 있어서만 사주운동을 봐도 충분해. 균형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고관법, 내가 쓰는 이런 관법이 현장에 쓰는 이런 실력까지는 절대 아직은 따라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따라오기도 사실상 뭐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요것만 알려주면 돼요. 요것만. 요 궁통이라는 게 정말 웃겨. 사주 까보고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 특히 지지에 가불목이 뭐 봄에 태어나면 월지 자체 인묘월에는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뿌리를 금기로서 뭐 이제 갑목은 경금, 이제 을목은 경신금으로서 해를 당하고 있으면 그거 찍으면 맞아. 너 씨발 남편 복이 없네라고 하면 맞다고 이게. 하고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병화 띄워놓고 오면 사연이 어떻든 뭐하든 저하든 간에 일단 먹고 살만하네 부터 들어간다고. 궁통의 세계에서는 바로 첫 구절에서 이것부터 준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가장 써먹기가 좋아 여러분들이 가장. 근데 막 자평, 연애 자평, 뭐 격구, 뭐 그런 거 연애 자평이나 자평 따지면 용신이나 격국 따지고 자빠지고 뭐 손님 앞에 두고 막 이상한 말이야 찍찍하면서 맞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헤매고 있다고. 알겠죠? 요걸 하라고. 요거를 얼마나 쉬워. 나 정말 이거 구라치는 게 아니야. 봄에 태어나 뭐 가불목 입장에서 본인의 뿌리를 금 가지고 치고 있으면 박살나. 또한 봄에 태어난 가불목이 병화를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에만 절어져 있으면 일단 삶의 질이 푹 떨어져 버려. 그냥 푹. 아무리 백날 기나 뭐나 하더라도 그냥 푹 떨어진다고 삶의 질이. 이런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하고 봄에 이 목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봄에 특히 모르겠다. 봄에 이 목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두꺼운 모토를 낑기고 있으면 뭐 나발이든 뭐하든 간에 여명 같은 경우는 부치떡이든 시어머니 덕이든 박살난다고. 그냥 관계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 봄에 태어난 갑목 입장에 그래 뭐 토를 보더라도 이제 병화를 보냐 이제 수기를 보냐 이런 차이겠지만 봄에 태어난 이 갑을목들이 태양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장할 의지가 없겠지. 그러면 벽이 두꺼워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재성이잖아. 아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게 나한테 부담을 주더라도 정상적인 아비 밑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 봄에 태어난 이 여명들 특히 갑을목 일주들이 토가 두껍다 그러면 일단 아비가 좀 특이하고 내가 아빠 때문에 가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 근데 뭐 동일 구조에서도 뭐 아빠가 죽은 경우 있잖아. 아빠로 고생을 안 했으니 삶에 일이 안 풀리든 어차피 재성이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평생 동안 모시게 되든 그런 개념이거든. 이거 내가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까지 학습은 안 알려주긴 했지만 이거 정말 잘 맞아요. 여러분들 봄에 태어난 갑을목이 괜찮아. 이 화에서도 내가 얘기했죠. 화에서도 봄에 태어난 이 병화 입장에서도 목을 보고 이러면 목을 성장을 시키잖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엄마를 성장시키는 거잖아. 해서 비교적 우리 엄마는 나 키울 때 편하다고 해서 얘기하면 돼. 이 병화들한테 봄에 태어난 병화들한테 야 니네 엄마는 다른 이제 애 엄마들보다는 너 키우기는 비교적 쉬웠다라고. 근데 봐봐 옆에 만약에 오하라는 정화에 해당되는 오하라도 깔고 있으면 야 니네 엄마 뭐야
갑을 먹은 이 정화를 태워줘야 되잖아. 성장해야 되는 계절에. 얼마나 이게, 족같은 상황이냐고. 성장해야 될 때 희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부모로서, 어미로서 자식한테 희생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좀 슬프잖아. 자기가 성장을 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물론 이제 형제가 있다라는 조건하에 요게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엄마의 식상, 먹고 사는 의식주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형제가 있다라는 조건하에 이 노래, 갑이 노래 태어나 이 병화 입장에서 갑인이라는 애가 우아르 바보로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야, 너 형제 있냐? 이러면 예, 형제 있어요. 이러면 야, 니네 엄마는 니 키울 때는 편했는데 이 새끼, 이 정화 새끼 키울 때는 손 뒤질나게 많이 갔다라고 잡아주는 거야. 뒤질나게.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막 경호년에 이건 아닌가? 기묘에 병화일간 막 이런 구조들이 있거든. 이런 뭐 여명이야. 이런 게 막 여명. 묘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목을 잘 성장시키고 기토에 한기도 잘 빼주고 성장시키니까 얘 엄마 자체가 얘한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딸내미한테. 근데 얘는 남자 형제가 있어. 근데 남자 형제는 지 엄마가 태워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자식이라고. 지네 남자 형제가. 근데 목이 성장을 해야 되는 계절에 이 씨발 경금이 떠가지고 물론 이제 뿌리가 없어서 괜찮긴 하지만 경금이 뜨면 얘기해 준 거야. 니네 엄마는 어때? 성장하려는데 경금이 뭐야? 나한테 있어서 아버지 재성이잖아. 우리 엄마 인성이고 목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금을 보면 편이잖아. 관성 남편이잖아. 나한테는 재성이면서 우리 엄마한테 관성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 만나가지고 걔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있었다라고. 언제든지 씨발 얘가 잘하면 얘 대가리를 푹 쳐버리는 상황이 되잖아. 그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라고. 사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고 묘월에 태어난 이 기토는 아직 한기권에 있어서 절어져 있을 거 아니야. 한기가 절어져 있고 차갑고 이럴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데 아버지의 성품 자체가 약간 굽어 있다고. 좀 이상한 양반이라고. 근데 이 한기에 절어져 있는 이 기토. 경금 입장에서 이 기토는 인성이 되죠. 인성이. 이 인성을 이 병화 입장에서 이 기토에 얼어붙어 있는 한기를 빼주잖아. 그러니 이 딸내미녀는 지 아빠의 성품을 이해를 하는 반면에 이 모닥불은 힘이 없잖아. 이 모닥불 가지고 땅을 온난하게 만들 수는 없죠. 그냥 뭔 통변이냐. 니는 여자로 태어나 여명이니까 여자로 태어나 니네 아버지의 이상한 성품을 이해하는 반면에 니네 남자 형제는 아버지의 성품을 조차 이해를 못하고 산다더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식간도 막 넣는 거거든. 근데 경금 자체는 오화를 원래 좋아해, 식간상. 화년진금이라 그래가지고 재련이 되거든. 근데 병화를 보면 이거 태백이평 맞나? 아무튼 내가 기억이 안 나. 보면 안 좋아서 너는 그렇게 이렇게 아비나 뭐나 어미나 신경을 쓰면서 이거 엄마의 또 재성이잖아. 재산 이런 거 챙겨주는 아빠 인성 남자 형제 식상 의식주까지 다 신경 써주는데도 니네 집에서는 니네 엄마는 네가 비교적 편안하니 나를 성장시키는 이 엄마 입장이 좋겠죠. 근데 우리 엄마는 내 우아한테 내 형제한테 고생하며 나 또한 아빠의 성품을 이해하나 이 우아가 경금 입장에서는 이 우아를 좋아하지 이 병화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뭔 느낌인지 알죠? 이런 관계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거야. 야, 너는 태어나가지고 일도 일찍 하면서 어미도 이해하고 아버지의 성품도 이해하는 소녀가장 느낌인데 니네 오빠는 어미의 음덕을 제일 많이 보고 네가 아빠의 성품이나 이해를 하는 반면에 니네 아빠는 너보다는 네 형제를 챙긴다더라. 이런 다양성을 계속 읽어주는 거야. 읽어주는 거라고. 계속. 하고 이제 금야실상 님이랑 아버지가 쓸데없이 연간 자리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자리를 또 쓸데없는 경금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좀 비리리하죠. 조상 자리가 일단 박살 났잖아. 그러면 신분이 좀 떨어지는 집안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가르쳐 준 거에 있어서 아직은 좀 내가 더 나가게 설명한 거긴 하지만 이 봄의 목의 기준은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풀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조금 화내며 설명하긴 했지만 정말 이게 쉬운 거야, 여러분들. 나만 쉽나? 근데 나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는 지식 선에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내가 뭐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린 뭐 식간 정도 썼나? 그죠? 식간 정도 썼나? 뭐 12운성은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없지만 잠깐 써볼까요? 묘월에 태어난 병화가 이제 욕지잖아, 욕지. 이제 막 걸음마 떼고 걸어다니고 뭐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애기 단계니까 어때? 체력도 약할 거 아니야, 체력도.
체력도 약한 애가 아비의 성품을 이해하며 어머니의 의식주 또한 어머니의 삶 또한 이해를 해주면서 지오빠까지 챙기고 사느니 체력이라도 좋으면 좋아. 그죠? 체력이라도 좋으면 씨발 뭐라고 해야 돼? 철인처럼 살아가면 된다고. 근데 체력도 약하다고. 조금만 일하고 오고 뭐하고 하고 이러면 푹 그냥 골아 떨어져 본다고. 이런 애들은 체력이 약해서. 체력이 좋은 애가 이런 삶을 살면 그래도 아유 체력이라도 좋네라고 잡아주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 와중에 지지에 자수까지 벅하니 있어. 쓸데없잖아. 내가 봄에 자수는 필요 없다 했죠. 봄에 개수는. 목이 성장하려고 하는 와중에 나의 태양을 자수가 가리니 얘가 여자잖아. 관성이잖아. 내가 데리고 오는 남자나 내가 만나는 남자를 어찌 우리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잡아준 거예요. 한이 뭐냐? 너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더라가 성립이 돼요. 때려 죽여도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반드시 해. 봄에 목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게 뿌리를 죽여버리니까. 물이 너무 강하면 당연히 목은 불어버리고 죽어버릴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잡는 거라고. 알겠죠? 하고 병화도 이제 후군 차이를 해서 병화도 이제 자수로 보면 이제 가려지거든. 그러면 당연히 병화의 에너지는 떨어지겠지. 빛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마치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든. 그러니 뭐냐, 이런 팔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집안의 환경도 안 좋아지고 남편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사이도 더욱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로 찍어주는 거라고. 알겠죠? 어떤 팔자든 간에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요런 팔자 있잖아. 요런 팔자도 내가 여러분들을 앞에서는 내가 뭐 사람을 두고 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신뢰성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신뢰성이 당연히 없겠지. 근데 어느 정도 이 궁통을 다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 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팔자는 내가 다 풀어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줄 거야 내가. 아니면 전화해 나한테. 나 상담하고 있으니까. 그죠? 전화해가지고 상담해도 되고.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시청 대비의 구독자가 한 몇 없더라고. 지속적인 시청자들은 좀 많은데 뭐 조회수는 안 나오긴 하지만 많은데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한 1000명만 일단 올해 안에 1000명만 좀 찍어보게. 한 300명인가 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정말 원래 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나 원래 실제로 보고 이러면 되게 착해. 정도 많고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 명리만 하면 하도 막 이상한 사람들만 보고 막 이상한 질문만 받고 이러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가 막 돌아버리겠어 막. 내가 아직 머리가 좀 웅성하다고 해야 되나? 웅성하긴 하지만 나 이 상태면 한 몇 년 안에 탈모 먹고 갖고 막 이러거든. 내가 말이 좀 어눌하고 좀 세고 이런 감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약간 내가 하는 요건 조금 좀 정답잖아. 그죠? 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저렴하지 않고 하고 요즘도 시대가 시대라 욕 좀 하면서도 좀 해야지. 너무 다른 그 명리하는 강의나 이런 영상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씨발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정장 입고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한자 쓰면서 무게 떡하니 자꾸 한자 쓰면서 설명하고 이러면 내가 봐도 자마 그런 거. 그죠? 내가 봐도 너무 지루하게 공부하지 말자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할 때 욕 좀 줄여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좀 내가 참고해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좀 텐션 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자고요. 명리가 사실 한자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 보여요. 좀 너무 옛날 거고 뭐하고 막 고대고 막 이런 이렇게 좀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하거든. 사실 나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명리의 밥을 지금 어지간한 이런 직장 근속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꽤 오래 생활하고 있는데 나라고 막 이리저리 안 다녀봤겠어요? 내 마인드는 그거거든. 나도 사주를 많이 보러 다녀요. 나도. 왜 보러 다니냐? 내가 예를 들어 국밥집을 해. 그러면 다른 국밥집들은 다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혹은 맛있는 국밥집을 갔어. 이 집에서 맛있는 국밥집이 있으면 좀 개선이라도 내 국밥이라 해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주판이라는 게, 나도 이 업계에 이제 몸을 담고 있어서 이 업계를 좀 욕하기 싫지만, 그렇게 씨발 사기꾼 새끼들 많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물론 다른 분야도 사기꾼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정신병자 같은 막 실력도 안 되고, 너무, 뭐가 되고. 명리는 다 필요 없어. 우리도 서비스업이란 말이야. 그죠?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죠? 손님을 두고 맞추면 돼. 우리는 그게 최고의 서비스야. 알겠죠? 손님한테 막말로 모네 전에 하는 것보다도 손님도 원해를 하는 게 그거야. 맞추면 돼. 맞추면. 명리는 그게 최고의 서비스야. 나도 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겁내를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 상담하면 욕먹지 않을까 말 좀 세 보인다. 근데 실질적이게 나한테 이제 상담받는 분들이나 강의 학생들 할 거야. 내가 되게 친근해. 인간미도 넘치고. 하고 욕도 좀 맛깔나게 잘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학습을 잘 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이 영상을 풀면서 영상에서 좀 여러분들이 배워서 추후에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받아줄게. 나도 그런 거를 낙을 좀 그려라 해서 내 관법도 알려주면서 제자들도 정상적인 애들만 받아서 성품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내가 절대 안 받거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쓰는 이 관법이나 내 자체가 그래도 실력이 돼요. 뭐 내 입으로 하면 좀 창피한 소리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실력을 엄한 새끼한테 알려줬다가는 그 애도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그 애한테 상담받는 애들도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사주나 이렇게 강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할 때도 아무나 안 받아. 일단 사주팔자의 명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보거든. 심성이 썩어 빠진 애들이 이거 엄하게 잘못 배우고 잘 맞추고 이게 잘 이용해먹고 한두 개 맞추면 사람들은 놀라거든. 오자마자 사기 쳐먹기가 좋아. 이게 사람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학문이면서도 정말 기분 좋게도 할 수 있거든. 하고 이게 이 학문이 실력만 좋고 나 정도의 수준만 되면 악의만 있다고 하면 돈 1,000만 원 뜯어내고 정말 웃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봐서 그리고 페인되는 애들을 워낙 많이 봤거든. 정말 정직하게 하면 돼. 뭐 하고 나라고 뭐 다 맞추겠어. 그잖아. 뭐 내가 신이야? 신도 아니고. 배웠다는 의사들도 맨날 오진내고 이런 애들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 일반인 분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의사들이나 배웠다는 양반들한테는 좀 간대해. 나도 한 10가지를 풀이한다 그러면 한 8가지는 맞추고 한 2가지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틀린 2가지 가지고 이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안 봐줘. 절대 안 봐줘. 하나만 틀려도 개지랄이야 아주. 근데 업계의 특징상 무조건 맞춰야 되고 거의 신격화도 안 해주면서 신 취급도 안 해주면서 신처럼 완벽하게 통변을 내놔라 이런 업계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아무튼 이런 것만 하고 이러면 아까 내가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변한 거 있잖아. 묘월에 태어난 이 병화 입장에서 경우년에 해가지고 기묘월에 통변이 다다다닥 나가요. 굳이 한 팔자에서 내가 아까 통변하는 것도 지네 아빠의 상태를 내가 팔자 뜯어본 것도 아니고 엄마의 상태를 뜯어보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굳이 한 팔자에서 다 따져줘도 돼. 아까 전에 이제 경호에 이제 기묘에 병화 이런 애들은 부친이 연간 재성에 존재하면서 오중에 기토가 있거든. 요게 할머니가 돼. 아빠의 할머니니까 친할머니겠지. 친할머니가 묘월에 태어나서 오화가 힘이 약하니 오중의 기토 자체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오화 자체가 피어 있잖아. 할머니 자체가 기토인데 기토 입장에서는 오화는 다시 한번 인성이 되거든. 어찌 보면 아빠의 엄마의 엄마잖아. 그죠? 아빠의 엄마의 엄마. 그러니 우리 아빠한테 엄마의 엄마가 되니까 외할머니겠지. 외할머니가 품고 있는 자식이죠. 우리 아빠의 엄마가. 그죠? 우리 아빠의 엄마가.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엄마가 품고 있는 친할머니잖아. 그러니 이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집안의 아빠의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장녀가 나온다고. 장녀에 준하는 애들이. 옛날에는 남아소동 사상 대가 아빠에서 할머니, 아빠에서 엄마 때 아빠한테 할머니 때잖아. 더 옛날 분위기잖아. 그 남아선우 사상이 더욱 사상이 진했던 그 시대에
여자로서 여자의 자식을 품고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 어떤 입장이었겠냐? 거의 남자 자식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딸을 품겠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니네 아빠, 니네 친할머니는 외동이거나 장녀에 가깝다라고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맞아. 그러면 귀신같이 맞아. 육체는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묘월에는 한기가 도니까 이 묘목 가지고는 우화를 다소 태워가지고 한기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토 입장, 아까 할머니 기토 입장이 됐죠. 기토 입장에서 묘목은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거든. 왜? 금의 재성이니까 묘목이. 묘목이 할머니를 제대로 태워서 기토로 온화내게 해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너희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 마음고생을 다소 했다더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하지만 봄의 목은 토한테 집착하는 게 있거든. 자연에 있는 나무나 뭐 잡초나 이런 거 땅에 뿌리 박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 만나 마음고생은 했지만 친할아버지는 할머니라는 기토잖아. 기토. 묘목이니까 너희 친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더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나무는 뿌리 박으면 떠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중의 기토가 상태가 안 좋잖아. 우리 엄마의 재성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외할아버지가 야, 너 외할아버지가 비리리 했네 라고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비리리 했네 라고. 외할아버지 글자 자체도 아까 전에 왜 경호, 기묘해서 병화 입장에서 우리 엄마는 묘목이란 말이야. 묘목. 묘목 입장에서는 재성은 오중의 기토로 들어가는데 오중의 기토는 우리 엄마한테 재성이니까 외할아버지겠죠. 외할아버지 요 기토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 엄마는 오화가 되겠지. 오화가 품고 있는 기토다 보니까 뭐겠어. 야, 너희 외할아버지 장남이네? 라고 하면 맞아. 맞다고. 외할머니 엄마라는 오화가 기토로 품고 있으니까. 조상 자리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 외할아버지는 외동이 어떤다. 장남의 준하는 집에서 어미가 품고 키운 자식으로 논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하면 맞아. 쫄지 마. 던지면 맞을 것이야. 던지면. 알겠죠? 여러분들은 물론 아직은 이런 상태도 안 되고 내가 육친도 막 이렇게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못 봤을 거야. 하고 돌리더라도 되게 헷갈려 할 테고. 알겠죠? 근데 물론 이 정도 수준까지 되려면 궁통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화를 하자고. 오늘의 중요한 거. 봄에 목생화를 해서 화가 조열해지는 게 아니라 목이 성장을 해서 계절 자체를 들고 있는 수분을 많이 나무나 잡초들이 사용을 해서 수의 기운이 떨어지니 당연히 화의 기운이 올라가 수와 기제가 안 맞는다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그럴 때는 수가 있는 게 좋다라고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